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내일은 한국장이 휴장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영상은 하루에 한 편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그 내용을 내일 아침 정도에 한번 다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장은 내일 쉬니까 오후에는 영상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하루 한 편만 영상 올라간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살펴볼 건데요. 일단 미국장이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장을 지배할 만한 큰 그런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큰 이슈 없는 가운데 조금 강한 친구들은 뭐 상승하고 좀 약한 친구들은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뭐 조금 뭐 누구는 상승하고 누구는 하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5월 중순쯤부터 해서 시작된 어떤 증시의 반등 흐름은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의 이 반등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세계 증시의 반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장 휴장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게 물가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한번 안정되고 한번 좀 감소한 거로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좀 감소했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세계 증시가 조금 신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좀 어떤 더 구조적인 걸 살펴보자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4월 달에 금리와 달러가 급등했었는데 그게 5월 달 들어서 5월 중순쯤부터 해서 조정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점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더해서 뭐 또 다른 단기적인 요인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5월 31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날. 월말 종가 관리,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거에 의한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시장이 반등 중인데, 근데 이 반등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 있고, 그죠?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 이슈들 좀 점검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6월 중순에 FOMC 회의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FOMC 회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밤에 있을 일들 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풀고 가자면요. 오늘 유로존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큰데,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 발표되나 마나 우리가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은 알자, 뭐 이런 측면에서 보고 넘어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기가 인플레이션에 모두 집중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물가 지표 이런 게 나오면 좀 봐줘야 되는데, 근데 물가 지표들이 오늘 밤에 줄줄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써 발표가 된 것도 있는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CPI가 5.2%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GDP도 나왔네요. 예, 근데 보시면 예상치가 5.3이었는데 4.5가 나왔고, 또 그리고 분기 성장률 보면은 프랑스도 역성장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재밌는 게, 언젠가부터 슬슬 역성장하는 1분기에 역성장한 곳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언젠가부터요. 분명히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GDP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건 역성장이긴 역성장이죠. 물론 뭐 연간 단위로 따져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분기 단위로라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슬슬 기록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는 심상치가 않은 거긴 합니다. 뭐 조금 있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 GDP가 발표가 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물가지표 발표되고, 유로존 전체의 물가지표도 발표되고 이러니까 이런 점들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도 오늘 GDP 발표되네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GDP 나오는 날인가 봐요. 오늘 GDP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미국은 어떤 경제지표 발표가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탈리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유로존의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유럽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일이죠. 근데 지금 그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약한 고리인 이탈리아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선진국과 어떤 뭐 신흥국, 뭐 개도국 이런 거의 어떤 그 턱걸이 경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GDP 규모도 우리나라만치 크고 그래도 뭐 유로존에 있는 좀 주요 선진국 중에 하나라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덩치도 좀 크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는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인데, 여기서 한 등급 떨어지면은 이제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돼 버리게 됩니다. 한 등급 떨어지면 투기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는 잘 봐야 된다는 거. 옛날 2011년부터 해서 유로존 재정위기 났을 때 그때부터 콜록콜록 하던 게 이탈리아였는데 지금까지는 버텼거든요. 근데 세상 분위기가 지금 요즘 심상치 않으니까 삐끗하면 신용등급 강등될 수 있는데, 이탈리아가 신용등급 강등되면은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GDP 같은 거 발표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예상이네요. 그죠? 1분기 이런 점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난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나 추세를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저런 걸 보자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당장 우리의 어떤 매매에는 저런 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뭐 중국 증시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오늘 중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올랐죠. 뭐 제조업, 그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 영향으로 올랐는데, 이런 것부터 슬슬 하나씩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해조갑인데 오늘 강하게 올랐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였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저항 자리를 매물을 다 소화시켜 놨으니까 오늘은 힘을 뽐내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반등이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게,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얘가 하락의 대장이었죠. 이번에 얘가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뭐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와 뭐 경제 둔화 우려, 인플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렇게 중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반등할 때도 별일 없으면 가장 세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답한 코스피와 미국 증시 이런 거와 다르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한 4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내내 결과적으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월 말이니까 또 뽕을 뽑아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오늘 그 제조업 지표도 좀 괜찮게 나오니까 뭐 이런 급등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저는 좀 부실해 보입니다. 좀 제대로 좀 더 테스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 보여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국 증시가 좋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죠.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잘 봐야 돼요. 그죠? 이번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4월, 5월에 신나게 올랐다가, 4월에 신나게 올랐다가 결과적으로 5월에 조정을 했는데, 증시는 많이 오르고 있을지 몰라도 5월 말쯤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환율이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좀 잘 안 빠지는지, 여기 쌍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네요. 요즘에 하여튼 뭐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전반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 얘네가 좀 반등 잘 하고 있긴 한데 이 최근에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더라는 거, 이런 점이 좀 눈에 띄긴 띕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국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한국 증시도 이거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게 차분차분하게 오르는 국면은 일단 끝난 것 같다. 한국 증시가 이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 척하면서 좀 약간 좀 오바를 하는 것 같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저 중국장도 1% 넘게 오르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월말 윈도우 드레싱 등등 해가지고 약간 좀 지금 뽕을 뽑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무겁게 좀 봐야 될 것인 게,
이게 그 투매에서 시작해서 모든 시세는 오버슈팅으로 끝나죠. 근데 이런 어떤 시세의 끝자락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 조금씩 짜불짜불 빠지던 증시가 폭락을 하고 해야 바닥이 나오고, 짜불 오르던 증시가 폭등을 해야 이제 시세가 이제 꺾이게 되죠. 이런 점들. 그래서 어떤 변동성의 이 확대가 어떤 급등 급락 이런 게 이런 상황에서 이 추세를 가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 말쯤 되니까 다들 일제히 어떤 변동성들이 확대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 지수는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시장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요만한 봉이 나오던 것들이 요만한 봉이 나온다고요, 그죠? 대충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거저거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냄새는 좀 난다, 뭐 조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락 추세는 지속 중이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당장 뭐 하방 포지션을 뭐 하락 베팅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어떤 의심은 품고 있다가 이제 이 의심이 현실로 되는 순간, 저 반등이 좀 멈추거나 좀 주춤주춤하는 순간이 나타나면 그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잘 가고 있네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중요한 자리까지 좀 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조금 주춤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디냐면 여기 한 67,600원, 500원 요 정도 자리, 67,700원이라 할게요. 67,700원쯤 되는 자리에 일단 요 자리에서 어딘가를 잘 못 넘고 있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쌍바닥 혹은 뭐 삼바닥을 만들면서 그죠? 여러 가지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고점 높아지는 이런 상승 추세를,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얘가 반등이 여기 어디 67,700원이라는 자리를 넘지 못하면서 요렇게 저점이 낮아지게 될 경우,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그림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빨리 고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등을 하고 싶으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얘가 탁 막혀버리면은 수렴형이 되거나 이제 아니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저점은 계속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수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또 여기 어딘가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세가 그대로 다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불러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7,700원 자리에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일단 67,700원 자리를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못 넘어가면 분위기 심각할 수 있으니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거래량들도 좀 전반적으로 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오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코스피도 강했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아래 꼬리 이런 게 좀 길게 달리긴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일단 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지켜볼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런 거는 더 오르겠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1260이란 자리 정도가 중요한 저항인데, 중요한 저항을 지금 돌파한 척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물을 소화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정석적인 모습이에요. 뭐 여기 이런 구간에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저런 모습이 상승하는 데는 일단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갈 거면 빨리 가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래저래 뭐 자꾸 지금 오늘 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짝 했는데 내일 자빠지고 또 모레 자빠지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그죠? 사그라들 수 있겠다. 지금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빨리빨리 타이밍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근데 5월달이 끝났단 말이죠. 이제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건 좀 끝나가니까 내일부터는 또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더 오르기로 했다니까 일단 좀 내버려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나 올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니까 뭐 하락에 베팅한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은 어제 급격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나서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면은 일단 일시정지, 내일도 더 하락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내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술적으로는 일단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지금 터진 상황에서, 또 그리고 어제 변동성을 터뜨렸는데 이 변동성 터뜨리면서 비교적 무거운 지지선 자리를 한 번에 붕괴시킨 그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봉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한 게 어떤 이 조정의 일시정지, 하락의 일시정지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보단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위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겠는데, 일단 하여튼 이 자리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지난번에 여기서 상승했다가 한번 주춤했던 그 자리인 거고, 그리고 다음번에 얘가 돌파 한 짝 시도를 했다가 여길 넘어가니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근데 이 자리를 감히 장대 음봉으로 한 번에 10몇 원씩 거의 20원 가까이 하루에 급락시키면서 변동성을 터뜨렸고,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60일선을 정말 오래간만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훌륭한 조정이네요 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좀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 지금 일단 조정이 전 진행 중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난번 그죠, 2020년 3월달에 만들어놨던 정고점, 아주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정도 조정은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봐야 될 거는 저항, 그죠? S&P의 경우는 4175, 이게 일봉에서의 있는 이런 저항 위치하고 분봉에서의 보는 저항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일봉 기준으로 해서 417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0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얘는 13000을 일단 터치도 못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 보자고요. 뭐 그런 자리들을 테스트할 수 있으려나,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오늘 또 왜 이리 또 갭상승을 크게 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보실 거는 제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8, 29 정도 라인에서 지키냐 못 지키냐가 중요했는데, 이제 이 자리는 일단 붕괴가 됐으니까, 그죠? 일단 그 28, 29 이 자리는 붕괴가 됐죠. 이 자리 붕괴가 되면서 25, 24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25부근까지 내려왔는데, 25부근은 지난번 어떤 지지력이 있는 이런 자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들 잘 보셔야 되겠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력인데, 지지력이 있는 자리까지 얘도 이렇게 급락을 해서 내려오는 게, 이게 과연 이걸 한 번에 붕괴시키겠다는 의미인지 전 솔직히 좀 의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그런 자리들 싸움 보시면 되겠죠. 뭐 25.5 정도 되는 자리, 여기 어딘가에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중요한 자리는 박스권 상단 자리 33.4 이런 자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살아나는지 죽어나는지 오늘 밤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달러와 금리 같은 게 이제 이 5월 달에 비교적 좀 건전한 조정을 거쳐가지고 약간 좀 흐름이 좀 이 달러와 금리의 5월 달 하락 이런 흐름이 이런 조정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되면 얘 지금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오늘 밤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이래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이 값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밑에 굉장히 어떤 그 무거운 어떤 지지력을 깔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말쯤 되니까 야 죽던 달러와 금리가 주춤하고 있네 이런 점들 6월 달 되면 이게 이제 추세 전환 이게 이제 다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잘 그런 부분 위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5월 말이 되니까 지금 금리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강해요. 달러로 환산하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켜서 여기 어디 있는 건데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3, 4거래 이제 지지력 보이고 있고 여길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일단 다 본 것 같네요. 국제유가 같은 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거 지금 이제 115달러를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다음번 목표치는 125 혹은 130달러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 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전쟁 이슈 이런 거 혹은 뭐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의 뭐 드라이빙 시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유가와 천연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과 데이터 보여드린 것 중에서 보니까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난방 냉방 말고 난방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난방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이 좀 그다지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계속 뭐 파이프를 잠그네 마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다리가 좀 잘못 맞아가지고 조금 날씨 좀 서늘해져서 천연가스 수요, 난방 수요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친구들이 가스 잠궈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난방을 할 만한 그런 가스 같은 게 없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름 떼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료만 좀 던져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 뭐 내일 밤 좀 편안하게 보시고, 하여튼 내일은 뭐 쉬는 날이니까 좀 편안하게 시간 보내다 오시고요. 하여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